유능한 척을 평생 들키지 않고 할 수 있다면 이미 진짜 유능한 거 아닐까? 나의 무능함을 감추는 것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남을 칭찬하고 끄집어내주면서 본인의 장점도 남의 입에서 나오게 한다는 건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는 5가지 방법. 사회심리학자가 알려주는 유능함의 비밀.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경쟁과 변화 속에서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단순히 능력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인정받고 그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능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증명하는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유능함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일까요? 사회심리학에서는 유능함을 개인의 능력, 태도, 사회적 상호작용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봅니다. 즉, 객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능력을 표현하는 방식,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 노력까지 모두 유능함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저는 사회심리학자의 시각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여러분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히 보이는 유능함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유능함을 갖추고 이를 통해 사회생활에서 성공을 거두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리는 먼저 유능함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관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회심리학은 개인의 행동과 사고가 사회적 상황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유능함 역시 개인의 내적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인지되고 평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뛰어난 프로그래밍 실력을 가진 개발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그 개발자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팀원과의 소통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의 유능함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능력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자신감 있는 태도와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고 팀워크에 기여하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유능함은 다양한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사회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는 5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전문성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자기 표현. 사람들은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유능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유능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저는 이 분야 전문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전문 용어의 적절한 사용. 해당 분야의 전문 용어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전문성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상황과 맥락에 맞게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쉬운 용어로 풀어서 설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제시.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경험, 관련 분야에서 수상한 경력 등을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와 근거 제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주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계 자료, 연구 결과, 전문가의 의견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1. 어씨는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는 회의에서 어씨는 단순히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된 시장 조사 결과, 경쟁사 분석 자료, 그리고 과거 성공 사례 등을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씨는 자신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고 그의 아이디어는 팀원들의 높은 지지를 얻어
채택되었습니다. 의. 자신감 있는 태도와 표현. 자신감 있는 태도는 유능함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되며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줍니다. 당당한 자세 유지. 어깨를 펴고 턱을 살짝 들어올리는 자세는 자신감 있는 태도를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짓는 것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고 자신감 있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적극적인 의사 표현.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자신감을 드러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주저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을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것이 유능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설적인 비판 수용. 자신감 있는 사람은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판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여깁니다. 비판을 수용하고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는 유능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례 2. B씨는 프레젠테이션 경험이 많지 않아 발표 전에 항상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발표 연습을 충분히 하고 발표 당일에는 당당한 자세로 단상에 서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청중의 질문에도 침착하게 답변하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B씨는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마칠 수 있었고 동료들로부터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3.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유능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아는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경청하는 자세.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본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적절한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하고 간결한 전달.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장황하고 모호한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표현 활용. 몸짓, 표정, 눈빛 등 비언어적 표현은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의사 전달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3. C씨는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팀원들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C씨는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고 다른 팀원들의 의견은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팀 내 갈등이 발생하고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되었습니다. C씨는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팀원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었고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 유능한 사람은 문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복잡한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능력을 포함하며 창의적 사고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문제에 접근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문제 상황 분석. 문제 해결의 첫 단계는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 관련 요인,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 문제 해결에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로부터 배우는 자세.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는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례 4. D씨는 회사에서 발생한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D씨는 먼저 예산 부족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의 면담,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문제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불필요한 지출과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방식이 문제의 주요 원인임을 파악했습니다. DC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예산 관리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예산 절감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습니다. DC의 노력으로 회사는 예산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 DC는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를 갖춘 유능한 직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5. 꾸준한 자기 개발과 성장.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려는 자세는 유능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자기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 자신의 분야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꾸준히 습득하는 것은 전문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관련 서적을 읽거나 강연을 듣거나 온라인 교육 과정을 수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 쌓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해외 경험을 쌓는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적극적으로 수용.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꾸준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자세입니다.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사례 5. 이 씨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급변하는 IT 기술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관련 기술 서적을 읽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실무 경험을 쌓고 동료 개발자들과의 코드 리뷰를 통해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씨의 꾸준한 자기 개발 노력은 그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시켰고 회사에서 핵심 개발자로 인정받는 데 기여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유능한 사람으로 인식되기 위한 5가지 핵심 전략, 즉 전문성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자기 표현, 자신감 있는 태도,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 그리고 꾸준한 자기 개발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유능함을 넘어 개인의 내적 역량 강화와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유능함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이 5가지 전략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신감 있는 태도와 명확한 의사 전달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문제 상황에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전문 지식과 꾸준한 자기 개발을 통한 숙련된 문제 해결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결국 유능함이란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발현되는 종합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유능함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고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유능함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유능함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유능함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실제 상황에 적용한다면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유능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